4단은 이 청포도 시작할게. 여기서는 문학작품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거든. 어떻게 문학작품을 해석해야 될까? 자, 같은 작품이라도 해석이 다른 까다. 일단 문학작품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문학작품 자체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상이고, 그리고 독자들이 읽는 사람이 지식, 그리고 경험,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되는 거고, 그리고 해석하는 근거가 다르니까 문학작품이 같은 작품을 읽더라도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거야. 두 번째, 문학작품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일단 독자의 지식이야.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 해석이 달라지겠지. 독자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독자의 경험이야. 독자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대상의 가치관을 판단하는 독자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문학작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자,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작품 자체의 정보만 보는 건 이건 우리가 내재적, 작품 자체만 주제 보고 상징적인 시어 보고 그리고 구조를 보고 그리고 상징성을 보고 이런 게 내재적 관점, 작품 자체만 보는 거. 이게 다른 말로 절대론적이라고 그래. 이거는 내재적, 절대론적, 작품 자체만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창작한 작가를 보면 작가가 작품을 표현하지, 그지? 그러니까 표현론적이라고 그래. 표현론적. 시대가 반영된 걸, 시대 상황을 보는 것은 반영론적. 그리고 독자에게 미칠 영향을 보는 것은 얼마나 효용이 있느냐, 효용론적 관점이라 그런다. 요 표현론, 반영론, 그리고 효용론 요 색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작품 자체만 보는 건 내재적 관점. 작품 자체만 보는 거다. 주제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표현 방법 보고요. 이런 내재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게 내재적 관점이고, 외재적 관점은 작품의 애적 요소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거야. 애적 요소 어떤 거? 시대 보는 거 반영론적. 자, 작품에 반영된 세계나 작품을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모습을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고, 표현론적은요, 작가와 관련된 작가의 삶과 작가의 사상, 가치관, 경험 등을 중심으로 해석한 거고, 효용론적은 누구 보는 거? 독자 보는 거. 작품이 독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걸 중심으로 해석한 거. 교훈적 의미에 관심을 두는 거야. 아, 이 작품을 읽고 나는 이렇게 뭔가 기다린 적이 있나? 내가 기다리는 건 나에게 청포도 같은 것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효용론적 관점이야. 그리고 이제 청포도 시가 나오고 청포도 시를 비평문이 나와요. 비평문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문학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근거가 있어야 돼.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글이 비평문이고, 읽는 방법은 글쓴이 비평한 사람이 작품, 시대 상황, 작가, 독자 가운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해석의 전제와 근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해석이 타당한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타당한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각자 판단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옆에 세 문제 푸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청포도 시가 나왔다. 청포도 시 갈게요. 자, 청포도 시는요. 자, 이육사는 저항시인이지. 언제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이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나라고 시적 하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그지? 시적 하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간다. 이 청포도는 뭘까요?
풍요로움, 희망, 평화야. 내 고장 7월은 굉장히 평화로운 고장이에요. 희망이 넘치는 고장이에요. 평화로운 고장이었어요. 이 마을 전설, 뭘 전설이라 그래? 청포도를 전설이라 그러지, 그지? 청포도야. 그러면 무슨 법? 언유법. 자, 주저리 열리고, 주저리는 물건이 어지럽게 많이 달린 모양이 주저리야. 그러면 이 청포도 전설이 열렸다. 전설은 청포도다. 청포도에 이게 이제 뭔데 하늘이 꿈꾸려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은 긍정적인 의미지. 잠깐만. 자, 뇌는 그냥 이 네모 치는 거 있잖아. 네모 치는 거는 우리 그 푸른색 이미지 할게. 푸른색 이미지 네 빼고, 그리고 동그라미 치는 거는 흰색 이미지 할게. 흰색 이미지. 그러면 네자 요거는 지우고 네 빼고, 네는 그냥 동그라미 쳐놓자. 시적 하자지. 그리고 청포도 푸른색이고 하늘도 푸른색이다, 그지? 이상, 동경 이런 걸 상징합니다. 동경은 바라보는 거, 내가 되고자 하는 거. 그리고 희망, 하늘이 꿈꾸려 알랄이 들어와 박혀. 어디에 박혀? 청포도에 박히는 거야.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푸른 바다, 푸른색 이미지, 가슴을 열고, 의인법 사용되었고, 주저리는 이런 건 의태어지, 의태어. 흰 돛담배가 흰색 이미지, 곱게 밀렸어 오면 뭐뭐 하면 가정. 내가 바라는 손님은, 이 손님은 뭘까요? 지금 내가 바라는 손님은 조국 독립이나 독립 투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독립 투사를 얘기하는 거고, 자,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온대요. 왜? 시련과 고난을 겪은 거야. 시련과 고난을 겪음.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청포 푸른색 이미지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가정했다. 아직 왔다 안 왔다. 손님은 아직 안 왔다. 가정했다.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온대요. 그리고 고달픈 손님이 온대요. 앞으로 가정이야. 그러면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자, 그 누구야? 손님. 그리고 두 손을 한 박 적셔도 좋으련. 두 손을 갖다가 손님에게 포도 따준다고 흠뻑 적셔도 괜찮다. 헌신적, 희생적 태도지. 희생적 태도고. 아이야, 푸른 식탁엔, 우리 식탁엔. 은쟁반 흰색 이미지. 하얀 모시수건 흰색 이미지. 하얀 모시수건 준비해 두렴. 자, 하얀인데 하얀 했으니까 시적 허용이고요. 여기에 흰색 이미지는, 자, 준비하는 정성, 깨끗함. 좋으련, 뭐뭐해, 두렴. 이거 부드러운 부드러운 느낌의 종결어미 사용. 종결의미가 사용되었고, 자, 푸른색 이미지는 어떤 거? 평화, 희망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흰색 이미지는 깨끗함, 순수함 이런 이미지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봐. 강연이 어떻게 돼요? 강연이 이행으로 딱 이행식 돼 있지, 그지? 강연이
이행어로 규칙적입니다. 이행어로 안정감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3년 보면 푸른 바다 흰 돛탑에 색채 대비가 잘 나와 있지, 그치? 색채 대비가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래는 현대시고 제재는 청포도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드러난 시야. 그리고 상징적 소재, 하늘, 청포도 다 상징적 시여지. 소재를 사용하여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 푸른색과 흰색의 이미지가 대비를 이루고 있지. 그리고 그 대비를 통해 하자의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비평문 나왔다. 청포도 시가 소개됐고, 1939년 8월 이육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청포도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볼 때 이거 무슨 관점? 표현론적 관점, 해석의 근거가요. 시인의 삶이야. 자, 이 작품은 여름가을 청포도를 통해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 작가가 독립투사이기 때문에. 이육사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군 도사면 원촌 마을이다. 조선 중기 대학자인 태계 이항의 가르침을 쫓아 선비가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자, 이육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성장했다. 이육사는요, 자, 지금 이 마을 분위기가 어때요? 이육사는요, 자, 태계 이항의 후손이야. 후손으로 지금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시 도사면 온천 마을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야. 근데 여기는 선비 정신이 투철한 곳이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비 교육을 철저히 분위기 속에서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 같은 교육으로 형성되는 선비 정신, 이 선비 정신이요. 얘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편안함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있다. 이 선비 정신에 이게 들어있는 거야. 나라가 이태로우면 나가서 싸야 된다. 이거 한자 성어로는 치명, 견이 치명이라고 그래. 나라가 이태로우면 나가서 목숨을 버리고 싸워야 된다. 견이 치명. 이런 게 이제 바른 도리라고 생각한 거야. 원촌 마을과 그 옆에 자리한 하계 마을에서 독립유공자가 30명 넘게 나올 정도로 일제에 대한 저항심이 두드러졌던 것은 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왜? 선비 정신을 가진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독립투사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야. 이런 공간에서 나서 자란 이육사는 자연스럽게 나라를 찾고자 일제와 맞으며 싸우는 길로 나아갔다. 이 일제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선비 교육의 역량 탓이야. 선비 교육의 역량을 받은 탓이고, 가난 질병, 투옥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이게 독립투사의 삶이 1944년 1월 16일 새벽 베이징의 어느 감옥에서 외롭게 숨질 때까지 그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었다. 그 길은 어떤 길? 독립투사의 길. 독립투사의 길을 걸었다는 거고, 핵심 정리해보면, 자, 청포를 통해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고, 시인 이육사의 삶이 드러나 있지.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성장하였고, 일제와 맞서 싸우는 독립투사의 길을
독립투사 다시 적을게. 독립투사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게 다 뭐라고? 선비정신. 그리고 여기까지는 가에서 다까지는 뭐야? 뭐에 대한 해석이야? 자, 작품 중에 작품이 아니고 작가의 삶을 근거로 해서 삶을 근거로 한 해석이고, 자, 그러면 작가의 삶은 무슨 표현론적, 작가가 표현하지. 표현론적 삶을 근거로 해서 해석한 거야. 두 번째, 라 볼게. 청포도는 모두 6년인데 각 행이 이행으로 이루어져 안정감이 있다. 이거는 있잖아. 내재적 해석이야. 작품 자체, 구조를 보는 거야. 내재적 해석. 시상의 흐름에 따라 1, 2연, 3, 4연, 5연, 6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2연에서는 한여름 들어 본격적으로 익어가는 포도의 특별한 의미에 관해 말한다. 이 시에서의 청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청포도 송이송이는 마을의 역사와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품고 있는 전설이 열린 것이니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이다. 청포도는 뭐하다고? 청포도는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왜? 가치 있는 존재로. 청포도를 가치 있는 존재로 해석하는 근거 첫 번째.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 꿈, 그리고 이 마을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게다가 청포도 하나하나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으니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해석하는 근거 두 번째. 하늘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3, 4연에서 내가 바라는 손님이 언젠가는 찾아오리라는 믿음을 말한다. 자, 내가 바라는 손님은 누굴까요?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겠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고, 3년은 그 손님이 찾아오는 날의 정경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그 손님이 어떻게 흰 돛담배를 타고 온다고.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돛담배가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는 풍경인데, 험한 시절은 끝나고 소망하는 평화의 때가 온 것임을 잘 보여준다.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계속하느라 지쳐 고달픈 몸으로 돌아오는 이 풍경의 주인공인 손님은요, 해방된 조국을 상징한다. 일제강점기로 보면 해방된 조국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3, 4연에서는 지금은 물결이 드높고 바람 거센 고통의 때. 자, 물결이 드높고 바람 거센 고통의 때가 언제야? 일제강점기야. 지금은 일제강점기 힘든 시기지만 언젠가는 조국 해방의 날이 올 것임을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5연에서는 손님을 맞아 벌일 즐거운 잔치를 상상한다. 가치 있는 정보인 청포도로 차린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즐기는 행복한 잔치이다. 이 잔치는 밝고 환한 웃음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지난 일을 말하고 앞날을 그리는 말의 잔치이기도 할 것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지. 해방된 조국에서 평화로운 앞날에 대해서 평화로운
앞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야. 이야기하는 굉장히 흥겨운 기쁜 자리겠지. 이처럼 즐거운 잔치이니 두 손이 흠뻑 젖는 것이 무슨 상관이랴. 점잖지 못하다는 생각도 손이 더럽혀진다는 염려도 이 잔치판에는 끼어들 수 없다. 6년에서는 이처럼 행복한 그날의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에 관해 이야기한다. 잘 익은 청포를 담을 은쟁반과 손 닦을 하얀 모지수건은 이 정성이지, 그지? 자, 정성이고요. 그리고 또 흰색 이미지니까 깨끗한 이미지가 되겠지. 깨끗한 이미지. 참으로 귀한 손님이니 온 정성을 다해야 함이 드러난다. 아주 좋은 것으로 내놓고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모습이야. 자, 글쓴이의 청포도의 썩 1, 2년은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왜? 마을의 역사도 있고 마을 사람들의 삶, 꿈 이것들이 다 전설이 되어 열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이 또 들어와 박혀 있는 것이니까 청포도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다. 3, 4연은 내가 바라는 손님의 의미는 해방된 조국. 손님이 언젠가는 찾아오리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연은 손님을 맞아 벌일 즐거운 잔치에 대해 상상을 하는데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하얀 모시수건도 준비해두고 은쟁반도 준비해두고 그 준비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는 이육사 시인은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굽힘없는 투쟁의 삶을 살았다. 청포도는 그 굳고 뜨겁고 고든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다. 이거는 작가의 삶에 근거해서 작가의 삶에 근거한 해석이고, 청포도의 가치평가의 근거는요, 이육사의 삶,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굽힘없는 투쟁의 삶. 평가는 이육사의 곱고 뜨겁고 고든 투쟁의 삶이 피어낸 꽃이다.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옆에 문제 13문제 풀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제는 비평문이고요. 여기 비평문. 이육사의 시 청포도를 비평했어요. 자, 청포도는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고 이육사의 삶과 관련되어 해석했고요. 그리고 시상의 흐름에 따라 1년, 2년 이렇게 쭉 나눠서 해석했습니다. 청포도의 주제와 특징은 현대시고 청포도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고 청포도 송림 이건 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 의미지, 그지?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있다.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푸른색, 흰색 색채 대비. 청포도 해석의 근거는요. 이육사 삶을 갖고 이거 삶을 갖고 한 거 무슨 논? 표현론적. 그지? 표현론적. 작가의 삶을 갖고 해석하는 근거를 삼는 거. 선비교육을 철저히 받았어. 그래서 일제와 맞서 싸우는 독립투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고 해석은 조국 독립과 독립의 소망과 그다음 믿음을 노래한 시. 그 다음에 시상 흐름에 따른 글쓴이의 청포도의 썩 1, 2년은요. 청포도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왜? 마을의 역사, 마을 사람들의 삶, 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하늘도 들어가 있으니까. 3, 4년은 내가 바라는 손님은 해방된 조국이고요. 손님이 언젠가는 꼭 찾아오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물거리도 놓고 그 센
고통에 대이지만 이게 언제야? 일제강점기지. 일제강점기 상황이지만 조국 해방의 날이 올 것임을 믿는 마음이야. 5년은 손님을 맞아 버릴 즐거운 잔치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고, 6년은 자, 손님 맞을 준비 언쟁만 하고 하야 모실 수가 하고 내놓는 거. 청포도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 근거. 처음에 시인 이육사의 삶. 이육사 시인은 조국 독립과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굽힘없는 투쟁의 삶을 살았음. 평가. 이육사의 시인이 굳고 뜨겁고 고든 투쟁의 삶에서 생겨난 꽃이 청포도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보면 하자의 고향은요, 7월이 되면 포도가 잘 익는 그런 곳이야.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고달픈 몸으로 찾아올 손님이지. 청포를 입고 찾아올 손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자가 기다리는 대상을 맞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 청포도를 따먹고 싶다. 자, 청포도 소개, 이육사의 성장 과정과 독립투사의 삶. 요게 나왔지, 비평문에. 자, 선비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성장하였고, 나라를 찾고자 일제에 맞서 독립투사이지. 그 다음에 중간 이 부분 보면 시상 흐름에 따른 시 청포도의 해석은 1, 2연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그지? 그리고 3, 4연은 하자가 기다리는 손님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손님이 조국 언젠가 강복되잖아, 그지? 손님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을 맞아 즐거울 잔치를 연상하고요. 그리고 자, 손님을 맞을 준비 뭐하니? 은장만 내놓고 하얀 모신숙은 준비해뒀고, 그 끝에는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시가 청포도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청포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파악해 봅시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해방된 조국, 하자가 바라는 손님은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계속하느라 지쳐 고달픈 몸으로 돌아오는 해방된 조국이라고 해석한 거야. 해방된 조국으로. 요거 무슨 관점이냐면 반영, 논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글쓴이가 가1에서 와 같은 가1이 자, 가의 1이 뭐냐? 해석한 근거가 무엇인지 보자고 했는데요. 가1이라는 그냥 이래서와 같이 해석한 근거는 이 시를 쓴 이육사가요. 선비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지, 그지? 선비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일제와 맞서 싸우며 독립투사의 삶을 살았음을 근거로 자, 해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바라는 손님을 해석한 이유는 일제와 맞서 싸우는 독립투사였기 때문이고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글쓴이가 생각하는 청포도의 주제가 무엇인지. 청포도는요, 조국 독립의 소망이야.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희수는요, 시 청포도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발표되었어.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하자가 기다리는 손님은 조국 강복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시는 조국 강복을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지. 이러면 무슨 시 상황 봤으니까 무슨 관점? 반영론적 관점이지.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이 시는, 자, 재호보자. 이 시는, 이육사는 각종 독립운동단체에 가담하여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어. 그는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더 많은 애국지사가 나타나 일제에 맞서 싸우길 바랐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시의 손님이 독립운동, 왜? 이육사가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그럼 요건 무슨 관점? 표현론적 관점이지. 표현론적 관점은 누굴 보는 거? 작가를 보는 거. 세 번째, 이 시가 꼭 시가 발표된 당시 시대 상황이나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시에서 나타난 표현을 바탕으로 청포도를 해석했어. 손님은 하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자의 어린 시절 친구나 스승일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청포도는 그리움에 과연 실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해석된다면 누군가 기다리는 걸 보면, 자, 그리움에 관한 시다. 이거는, 자, 내재적 관점이지. 표현을 바탕으로 봤으니까. 이수는 손님의 의미가 조국 강북이고, 재우는 독립운동을 함께할 애국지사고, 그리고 민지는 하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해석했어. 해석의 근거는 시대 상황을 본 거고, 이육사가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근거를 본 거고, 여기는 시에 나타난 표현을 갖고 본 거야. 같은 시를 읽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다 달라지는 이유는 서로 다른 것을 근거로 삼아 작품을 해석하기 때문이고,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 정도가 다른 거야. 그리고 작품은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고, 희수는 시가 발표된 시의 상황을, 재우는 시인의 삶을, 민지는 시에 나타난 표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석했습니다. 자, 일에 제시된 해석 가운데 누구의 해석이 가장 공감이 가는지 그건 니네가 각자 해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자, 새로운 길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자, 요 새로운 길은 윤동주야. 윤동주도 저항시인이라 그래. 일제강점기 저항, 이육사처럼 적극적인 저항은 아니지만은 저항시인이라고 합니다. 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내 건너고 고개를 넘어가지고, 얘는 자, 숲으로 가고 마을로 가야 되는데, 여기 숲과 마을은요, 목적지고 꿈이야. 목적지고 꿈이고, 그럼 이 길은 뭐야? 인생 여정이야. 우리 인생길이야. 인생길을 가면 내도 만나고 고개도 만나. 그럼 이거는 시련 고난이야. 시련 고난을 만나는 거야. 그래도 계속 걸어가지고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내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라는 얘기야. 거기서 만나는 게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여기서 만나는 애들이지.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좀 내일도 새로운 길. 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요게 뭐야? 앞뒤가 똑같은 뭐야 이게? 요게 수미상관이야. 수미상관. 1년과 동일한 거야. 수미상관 글씨도 막 이상하게 됐네. 자, 수미상관 다시 적을게. 자, 앞뒤가 똑같은 걸 수미상관이라 그러고,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1년하고 마지막 5년이 같습니다. 여기서 이 인생길은 새로운 길, 내가 만들어 개척해야 갈 나의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내를 건너가지고,
자, 숲으로 가고 고개 넘어서 어디로 가? 마을. 내하고 고개는 부정적인 장애물이고 숲하고 마을은 가자고자 하는 목적지겠지. 길이에서 민들레 만나고 까치 만나고 아가씨 만나고 바람을 만났어. 그래서 지금 하자는요 숲과 마을 향해 걷고 있는데 내를 만나고 그리고 고개도 넘었어요. 계속 나아가며 도달하려고 하는 곳 지난점에서 숲과 마을은 하자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시에서 길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야. 길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하자가 매일 걷는 길을 새롭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늘 새롭게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어. 자, 요거는 뭐야? 독자가 느낀 거지. 그러면 이거 무슨 관점? 효용론적 관점이지. 그 다음에 자,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시의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새로운 길 해석. 길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고 해석했지, 그지?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고 소단어 문제 풀어봅시다. 19번 문제 봐봐. 보기를 근거로 하여 이 시를 해석할 때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시를 쓴 윤동주도요.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이 체포돼가지고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어요. 그러면 이 작가의 삶을 근거로 하면 이게 뭘까요? 조국 독립을 위한 자, 삶의 과정이겠지, 그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